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렌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렌시스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 관련주 모두가 거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해서 경영권을 가져갔습니다. 전체 지분의 35%를 최대주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출사표를 제대로 던져준 것이죠. 그리고 2025년 첫 개장일 날 시장 내 로봇주들이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의 로봇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서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렌시스는 기본적으로 오일 댐퍼나 감속 모터 등을 만들고 있고 이걸 삼성전자나 비대 이런 쪽에다가 이제 납품을 해서 그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렌시스 자체도 자기 사업에서 확실히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성장성은 없어도 꾸준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로봇 감속기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로봇 분야에 대한 시장 성장과 매출이 증가할 것이 기다리면서 말 그대로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해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보핏에 이 로봇 감속기를 이렌시스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핏이 이 웨어러블 로봇은 경쟁이 굉장히 심한 분야고 이 분야가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선진국이 먼저 시작한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이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렌시스의 로봇 감속기도 그렇게 많이 납품을 하지 못했죠. 이제 3분기까지 이 이렌시스의 매출을 보면 주로 이제 스태핑, 모터나 노즐, 댐퍼 같은 생활 가전 쪽에, 그다음에 이 보안 솔루션에서 도어락 쪽에 매출을 주로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본사도 그렇고 베트남 법인 이런 데도 보면 해외에 있는 법인들 보면 지난 분기가 그렇게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관계로 특히 이제 본사 국내는 별로 실적이 이렇게 친통치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소폭 늘었고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그것도 역시 소폭 48억 정도 늘었으니까 8억 정도 늘었으니까요. 늘어나긴 했고 단기 순이익 또한 10억 정도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런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최대주가 이렌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 정도 갖고 있고 심재기 씨가 이렌시스 대표이사인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12.46%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관계인들 포함해서 57.18%라 전체 반 이상이 최대주 지분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특수관계인들은 일부 매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대주 지분은 그대로 그러니까 매도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요번에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면서 2025년 첫 거래일 날 주가가 급등하게 된 이유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2대 주주로 있다가 지난 2024년 12월 30일 날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35%까지 늘리면서 최대주주 경영권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뜻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에 런칭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말뜻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에서 이족 보행 로봇을 가장 먼저 상업화한 회사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이족 보행 로봇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도 그렇고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연말에 오픈 AI가 로봇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M&A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옵티머스 젠2라고 해가지고 2세대 그 이족 보행 로봇을 내놨는데요. 이걸 올해부터 이제 상업화 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족 보행 로봇을 자기네 그 기가 팩토리 공장 내에 직접 투입을 해서 협동 로봇으로서 인간과 같이 일을 시키겠다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대표가 이제 얘기할 정도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족 보행 로봇을 장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또 아니면 삼성 다른 반기 기업들의 이런 생산 현장에다가 협동 로봇으로 투입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노동 현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만 로봇세라는, 유럽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로봇세라는 이 노동 현장에서 유리되는,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이탈하는 이 인간들의 재교육, 다른 이직을 위한 재교육을 위한 비용, 이게 이제 로봇세를 도입한 목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이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을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 반도체나 생활 가전이나 이런 것과 함께 같은 범주의 이런 미래 먹거리로 제대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기적으로 이름을 삼성 로보틱스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면 전체 한 65% 정도 60% 이상을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완전히 삼성전자가 지배하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삼성그룹의 반기 기업들과 협동 로봇으로 다양한 분야에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도 좋아지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로봇 감속기를 납품하는 이렌시스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렌시스는 자체적인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이 경기 침체한 데서 불구하고 실적을 흑자를 냈죠. 그리고 작년 3분기까지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5,5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었는데, 이 작년 연말 하반기에 주가는 여기에 못 미치는 주가대로 흘러내렸었고, 단번에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는 뉴스에 이렌시스는 단번에 주가가 5,790원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적을 주가에 뒤늦게 반영하는 것이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올 수 있는 재료를 시장에 던져준 건데요. 이렌시스가 만들고 있는 로봇 감속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다양한 로봇들의 공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렌시스의 다른 그 도어락이나 이 댐퍼 뭐 이런 것과 함께 이 로봇 감속기가 주요한 매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나 이제 이 로봇 감속기 분야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렌시스의 미래 먹거리가 아니죠. 이제는 현실적인 먹거리로서 그 위치가 그 매출 기여도가 점점 커질 부분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렌시스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그 고점이었던 9,000원대 주가를 이번엔 실제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렌시스가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주가에 반영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